이야. 4개의 빛 이어서 자, 갑시다. 현실로 돌아온다. 다들 넘어지진 않은 모양. 어머, 어라라? 레일리 블루가 눈을 휘둥그레뜨며 주위를 둘러본다. 다들 텔레포트라도 한 건가요? 잠시 환각을 보여주고 왔거든요. 그 탓에 미미한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어머, 그렇군요. 정말 관심 없다는 표정이네. 자, 그럼 따라와. 간호사가 손짓하며 먼저 나간다. 하리 누나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온다. 수는 데리고 튄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러지 쉽지 않을 거다. 애초에 팬텀과의 은혜를 만들어두면 향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난 고개를 끄덕인 뒤 이루카의 손을 잡았다. 조금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루카를 방에 데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좀 씻고 옷도 갈아입고 와요. 이루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완전 병약 미소녀 느낌 낭낭하이. 진짜 뭔가 지켜줘야 되는 얼라 같은 느낌이에요. 나 손으로 톡 치면은 부서질 것 같아. 그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루카가 속삭여온다. 살짝 천사인 같은 매력 있죠? 무방비해 보여도 저라면 이제 건들지 못해. 이루카, 걱정되는 마음에 바라보았지만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는다. 잡은 이루카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리하고 있구나. 가자. 살짝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온다. 이루카의 방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다. 생각해보니 처음이네, 방에 들어가는 건. 자주 얘기해줬었지.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지낸 적이 많았다고.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대량으로 음식을 구해두고 방에서 홀로 먹었다고 했었다. 얘는 지네 가문 집에서 살았는데도 같이 밥도 못 먹었나봐요. 얘 혼자만 능력이 달라서. 다들 그 이름이 뭐더라? 드림프한테 받은 그 상호작용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얘만 진짜 찐 천사한테 받은 물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자기 가문에서 튕겼어요. 좀 배척당했어요. 그래서 밥도 같이 못 먹고 이렇게 혼자서 쭈구리처럼 지냈다네요. 제가 줬어요. 청소 안 되어 있을 텐데. 머뭇거리며 천천히 문을 연다. 깨끗하기만 하구만. 잠시 방을 바라보다 서로 잡은 손을 바라본 후 천천히 놓는다. 자주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네. 정신없는 상황이 연속이어서 이루카를 만났다는데 기뻐하지도 못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응, 괜찮아. 힘없이 떨군 어깨. 환자복이어서 그런가 더욱 왜소해 보이는 몸에 가슴이 먹먹하다. 눈 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본 거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걸 보면 필사적으로 올라온 구토감을 참은 게 아닐까. 이루카가 기침을 하며 창문을 닫는다. 방에는 낙엽이 조금 쌓여 있었다. 이비, 먼저 세수할래? 아직 거울 안 봤지? 좀 심해? 또 피를 토한 거야? 맞아. 여기 올 때까지 이비가 능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얘 막 눈에서 피나고 이랬거든요. 걱정 마. 일시적인 거니까. 맨날 그렇게만 말하고. 조심해. 급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찾는 이루카. 안약 넣어줄까? 있어? 어느새 안약을 들고 있다. 이리 와봐요. 내가 넣어줄게. 이리 와봐요. 내가 넣어줄게. 치유는 이 천사의 속성이니까 이리 와봐요. 제가 넣어줄게요. 빨리 앉으라며 침대를 통통 튄다. 나는 조금 머뭇거리며 침대에 앉는다. 엄청 빨개. 이루카의 손이 얼굴에 닿으니 괜스레 부끄럽다. 이게 뭘 무섭다고 그래. 똑바로 떠.
아, 이루카 진짜 귀엽다. 눈에 뭐가 들어가는데 이게 안 무섭다고. 차가운 감각이 눈에 들어온다. 여러 번 깜빡이며 눈 전체에 물기를 묻힌다. 이루카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는 게 괜히 싫어져서 더 빠르게 눈을 깜빡인다. 너무 꽉 감지 말고. 이번엔 옷장 같은 걸 뒤지고 있다. 잠시 나가 있을까? 아니다. 먼저 씻고 올게. 어디쯤 있어? 응. 바로 방 옆에. 아, 그러니까. 에헤. 그러니까. 저문이야. 옷도 금방 갈아입을게.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 뭐지? 왜지? 부잣집은 원래 이런가? 마치 원룸 같네. 오빠, 먼저 씻고 와. 난 나중에 씻을게. 제 이루카 시점입니다. 내가 뭐라고.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날 이렇게 챙겨주는 걸까? 어린 시절 생각이 난다. 이 집안에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가문의 체면을 위해 괜찮은 적 보여주기 위해 내쫓지 않고 항상 파티에도 나오게 했다. 어릴 땐 그래도 따뜻한 온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초능력을 받기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진 않을까. 보니까 얘가 초능력을 받기 전 이러는 거 보니까 아예 선천적으로 이 초능력을 타고난 건 아니고 약간 후천적으로 받은 건가 봐요. 생긴 힘인가 봐요. 그런 기대도 했었지. 작게나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런 사람들이었지. 22년 동안 근처에 살면서 이제 알다니. 크리나 씨가 얘기한 단판을 짓는다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 중학생 때 이비가 나에게 고백해왔을 때 마음처럼 거리를 좁힐 수 없었어. 내가 좀 더 당당해도 됐던 건데 그때라면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또다시 버려지지 않을까 무서워. 그게 잘하면 잘할수록 더 커져서 계속 자리를 좁히지 않게 되고 가끔 만나서 수다 떨고 가끔 영화도 보고 연애 감정이 아예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내가 마음을 줬을 때 이비가 나와 더 가까워졌을 때 내가 혼자 무서워서 내가 이비 곁을 떠나지 않을까.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이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고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나와 이어져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친구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언젠가 이비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잘 된다면 응원하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멀리서 가끔 안부 묻고 연락만 유지할 정도로만 되더라도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이비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질려서 떠나가도 할 말 없지. 나도 잘 알아. 몇 번이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는데 이젠 욕심을 내도 될까? 용기를 내봐도 될까? 내밀어준 손을 이번에야말로 잡고 싶어. 힘들 때 서로 손을 내밀어주자. 우리가 서로를 지키자. 나가도 괜찮을까? 응, 괜찮아.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얘네 중학생 때부터 서로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그래. 14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22살도 어려. 이제라도 이렇게 돼서 진짜 다행이에요. 걸려있던 수건에 얼굴을 닦는다. 와우! 예쁘다. 갑자기 의체네? 잘 어울리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취향이 이런 것뿐이었으니까. 진짜 허가 넘치다. 갑자기 이렇게 의첸을 밖이 아직 조용하네.
아, 아직 아니야. 여러분들 아직 아니에요. 그러게. 밖에 이러는 거 보니까 밖에 산책하고 오고 싶나 봐. 이루카도 세수하고 올래? 그럴게. 뭐? 묻은 피를 다 씻어내지 않고 돌아온 이루카. 그 모습이 씁쓸했지만 정말 야속하게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루카, 우리가 하는 대화 다 들리고 있을까? 응. 그럴 거야.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작은 동물도 되는 거야? 내가 알기로 블루 가문의 능력은 교감 능력이다. 주로 동물들과 교감하며 심지어 대화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꽤나 도청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곤충, 작은 벌레 다 돼. 뭐?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기억해서 다행이야. 이루카는 책상에 있던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두었다. 1. 동물과의 교감 극대화. 2. 범인은 작은 곤충, 벌레까지도 가능. 3. 명령, 대화, 가능하게 됨. 4. 범인은 이 블루 가문 부지대 정도까지 가능. 꽤 넓네요. 5. 교감하고 있는 술자를 큰 사냥개, 지네, 벌 같은 애들도 시키고 있음. 방심하고 접근하면 큰 코 다침. 6. 교감을 성공한 동물들은 술자의 초능력 숙련도에 따라서 강화 효과까지 받음. 능력 쓰지 마. 괜찮아. 훔쳐보는 놈들까진 이곳엔 없을 테니까. 나는 이루카의 수첩의 주위를 살피며 적었다.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물건들 있을까? 괜찮아. 알았어. 찾으러 가볼까? 그러고 보니 관계자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어딘가에 숨어서 능력을 사용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만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전투 쪽을 더 신경 쓰고 있을 테니까 몇몇 단어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텔레파시 비슷한 거니까. 같은 교감 능력자들끼리도 교감 가능하거든. 그랬구나. 이루카를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았을지 더 상상이 간다. 물건 아무거나 그러고 돼. 보니까 그러면 이루카는 능력을 2개 쓰나 봐요. 최근까지 사용했을 물건이면 더 좋아. 단 한 번만 패스가 뚫려도 추적할 수 있으니까. 영혼이라 말하려다 입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이루카는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사용하고 있을 때 무방비해지는 거야? 경우에 따라 달라. 1초, 2초 정도 걸릴 수도 있어. 되게 빠르다. 내가 돌아오는 시간이 꽤 걸릴 뿐이니까. 혹여나 문제 생겨도 내가 주의를 지킬게. 조용히 이루카의 방에서 나와 1층 로비로 내려간다. 걔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쟤네들은 괜찮아. 다가가서 치지만 않으면 돼. 그렇구나. 이루카가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간다. 큰 복도를 지나니 부엌 같은 곳이 나왔다. 항상 여기서 커피를 받아갔었어. 이 찻잔 중 하나일 것 같은데 4개 정도면 괜찮지. 다 꺼내줄래? 맨날 여기서 몰래 계란 프라이 해먹고 그랬는데 계란후라이 몰래. 몰래? 새벽에 나와서 핸드폰 불빛만 의지하고 어떻게든 가스 켜서 하나 구워 먹고 그랬어. 뭔가 재밌었나 보네. 지나고 보니 진짜 꽤 귀엽다. 이루카. 재밌었을지도.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어? 내가 먹고 설거지도 하고 가는데 뭐라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기야 피해본 건 계란 하나뿐인가. 대화하며 찻잔을 모두 꺼내 나란히 놓았다. 내게 동시에 사이코메트리 하면 되겠지. 레일리 블루는 만나봤으니 처음 보는 영혼들은 피해서 다니면 될 거다. 이루카도 보여주는 게 좋을까? 그녀가 만일 요지를 남기고 있다면 진실을 숨기는 편이 좋을까? 말리는 편이 좋을까? 이루카, 같이 볼래? 뭘? 말하고 나서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든다. 뭐가 정답이었을까? 어머 어떡해. 같이 봤는데 엄마가 사실은 다른 속셈 있는 거 아니야? 이루카가 괜히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루카 지켜야 되는데. 이루카 아가야. 지켜줘야 돼.
만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루카의 어머니 레일리 블루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비가 있으면 괜찮겠지? 밖은 스산하고 지나치게 조용하다. 벌레들도 조종하나? 그녀는 손에 쥔 이질적인 열쇠를 자신의 몸에 꽂으며 주위를 살핀다. 이곳은 곧 전장이 될 거다. 가문끼리의 충돌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적은 가문에서 퇴출당한 존재들, 이미 밑바닥 인생에서 사는 비정규 청소부대를 새 가문이 협업하여 처리하는 것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실 또한 은폐될 것이며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이들 외엔 알지 못할 것이다. 진짜 안 추워? 몸에서 열 엄청나거든. 금방 또 땀날걸? 그 나름대로 걱정해서 말한 것이지만 상식 외의 대답에 멋쩍은 모양이다. 됐다. 대화를 포기한 청년은 자신의 자리로 이동한다. 그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는지 진조가 정해준 자리로 이동한다. 야, 이쁘다. 작은 키의 그녀는 동쪽 수비를 맡았다. 블루 가문이 북쪽에 위치해 있으니 마주보고 섰을 경우 오른편이다. 뭐, 점프 한 번이면 저쪽까지 뛸 수 있으니까. 찬바람이 체온이 올라간 그녀의 몸을 빠르게 식힌다. 호숫가라서 그런지 바람이 더욱 매섭다. 어떡해. 감기 걸리면 어떡해. 깜짝이야. 몸을 털며 동쪽 방향을 바라본다. 수많은 발자국 소리를 들은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며 눈을 감는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천상의 힘을 받는 거다. 빌려 쓰는 만큼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숲을 빠져나와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각지게 행렬을 서고 부대를 지휘하는 자가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다른 놈들은 짐승이나 상대하고 있어라. 괜히 저 3명 건들지 말고. 손으로 제지하며 말한다. 다들 옷감이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름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 신기한 듯 둘러보는 작은 키의 그녀. 뒷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미지가 있었기에 다소 편견이 있던 모양이다. 밤이 깊은 탓도 있겠지만 유달리 창백해 보이는 피부. 뒤를 돌아보니 서쪽에는 더 많은 흡혈귀가 보인다. 진조의 말에 따르면 각 부대마다 통솔하는 자가 있다고 했다. 반갑습니다. 얘네가 이제 그 팬텀 가문에서 그 떨어져 나온 그 팬텀 가문인데 팬텀 가문이 두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얘네들이 가문 내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긴 쪽은 이제 조금 메이저에서 나와가지고 병원 쪽 일을 하고 있고 얘네는 떨어져 나온 약간 떨어져서 뒷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애들. 프리아이트의 자녀분께서 이곳은 어쩐? 우리 저 이름이 뭐더라 여자애? 아리아였나? 이루카가 그 피를 만들 수 있다는, 얘네도 팬덤 가문이라서 피를 먹고 생활하거든요. 이루카가 피를 만들 수 있다는 고급 정보를 듣고 찾아왔어요. 가문 사람들은 꽤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에 불쾌한 감정이 올라온 그녀. 애써 그런 감정을 숨기며 담담하게 말한다. 친구 괴롭히는 놈들 있다길래 와봤어요. 우리들은 저 진조가 목적인데 친분이 있으셨던 겁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분홍빛의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을 가리킨다. 정보를 숨기려는 걸까? 이비의 말을 더 믿는 그녀는 흡혈귀의 조수 섞인 말을 무시한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조용히 돌아가 주시죠. 겉보다 당신 뭡니까? 하리 프리아이트입니다만. 더 말을 나누지 않고 부대에게 손짓하며 대열을 받다. 다시 한 번 더 말한다. 절대 접근하지 마라. 너희들은 저 드림프 저택을 노려라. 짐승들을 뚫고 그 안에 인간을 모조리 죽여라. 우리를 아는 자들의 씨를 말려라.
턱시도? 뭐야 저거? 그들은 남녀할 것 없이 정장 차림이다. 청년은 질색하며 검을 뽑아든다. 그거 다 뺏은 옷이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청년을 응시한다. 부대에서 부대에게 고개를 까딱이며 드림프 저택이 있는 방향을 가리킨다. 청년은 집중했다. 오늘 수차례 능력을 사용한 그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아까부터 혀를 깨물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들키면 안 된다. 진조는 청년의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선 이 자리에 세운 거다. 진을 치고 있던 흡혈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짐승의 울부짖음과 사람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한다. 살이 찢기고 뼈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온다. 오히려 그 소리들이 정신을 깨워 청년의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늪소를 향하여 검을 찌르고 휘두르지만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모두 막힌다. 어떡해, 얘네 지쳤나봐요. 감이 좋네. 남자는 칭찬과 함께 날이 선 손톱을 청년에게 향한다. 단 몇 초도 되지 않은 사이에 그들은 수시밤을 주고받는다. 기력이 다한 건지 청년이 쓰러진다. 남자는 아쉬워하며 그의 안면을 향해 손을 내지르지만 앉은 상태로도 공격을 맞받아치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진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야. 어떻게든 공격을 받아내지만 청년이 밀리고 있는 것은 명백했다. 그를 무시하고 달려가 합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수차례 했지만 등을 보이는 순간 정말 이 순간에 목숨을 잃을 거라 직감하는 남자. 이미 기절했잖아. 청년은 흰자 위를 보이며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의식은 이미 멀어졌고 무의식적으로 오직 반사신경만으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다. 귀찮은 게 걸렸다며 혀를 차는 남자는 청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날카롭게 새어나온 신음소리, 피를 뚝뚝 흘리며 발밑을 붉게 적신다. 진조의 눈앞에 얇게 퍼진 실 같은 것이 달빛에 반사되어 빛난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저 눈에 착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미세한 빛이다. 방금 일격으로 두 남자의 몸을 양단할 생각이었던 그녀는 불쾌한 기색을 비춘다. 이미 두 남성의 몸에는 상처가 없다. 자신의 몸이 굳은 것과 생각 이상으로 단련해온 저 머저리들이 원흉이다. 그녀라고 해서 무적이고 언제나 기력이 넘치는 것은 아니다. 소식하며 살아왔고 전쟁 이후 누군가와 싸울 일도 없었다. 그럼 그녀가 오늘은 몇 차례 능력을 쓴 것인가? 평소의 호위병은 어디 갔나요? 저들로 대체된 겁니까? 내가 닥치라 그랬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랑해 주시죠, 진조님. 어떻게 이루카 능력 좀 써야겠는데요. 몸 안쪽에서부터 끌어넘치는 불쾌감에 그녀는 말을 삼킨다. 배신자들에게 줄 정 따위는 없다. 애초에 사상이 다르면 그들의 생계가 위협해지기에 진즉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것이 아직 남은 정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그저 살아가는 데에 바빠서 그랬던 건지는 진조 본인도 확신이 안 선다. 니들 어차피 병원이 목적 아니야? 여기까지 뭐하러 온 거야? 당신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또 어디서 대군을 끌고 올지도 모르는 판국에 안심할 수 있겠나요? 진조님, 본인이 어느 위치인지도 까먹으신 겁니까? 당신은 곧 영토입니다. 그 자리 넘겨주시죠. 조금 무리한 한이 있어도 적의 수를 하나라도 줄여놓을 생각으로 상대하고 있었지만 너무 얕봤던 것 같다고 진조는 반성한다. 저 멀리 청년을 바라본 그녀는 아직 잘 버티고 있음에 안심한다. 아니, 무리해서라도 버티고 있는 그에게 조금은 감탄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타이름에 달려드는 두 남성을 직시한다. 둘 중에 누구를 고를까? 누구부터 처리할까? 진조는 그저 자주 쓰는 게 왼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달려드는 남성을 택한다. 버스.
남성이 흠칫했지만 이미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뭐길래? 진조의 팔이 왼쪽 남성의 복부를 관통한다. 뼈가 없는 곳을 찾아 등 뒤까지 찌른다. 오른쪽 남성은 그 틈을 놓지 않고 진조를 향해 맹공격을 가한다. 남성의 손톱은 부러지고 꺾이며 손은 부어가기 시작했고 진조의 얼굴, 목, 쇄골, 가슴, 배 부위에 상처가 늘어난다. 그럼에도 왼쪽의 남성을 놓지 않았다. 새끼들 족같은. 진조는 상처가 늘어남에도 지속적인 공격에도 꼼짝을 하지 않는다. 그만하라는 말을 삼키며 진조에게 맹공격을 한 오른쪽 남성은 자신의 동료를 흘끗 바라본다. 본래라면 이미 움직여서 빠져나갈 그였지만 미동이 없다. 그를 구해서도 안 된다. 이미 술식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둘 다 휘말린다. 진조의 상태를 봤을 때 쓰러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품으로 파고든 것이었다. 멀쩡한 척하지만 확실히 무리하고 있다. 남성은 그녀가 평소에 소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유한 피해의 양이 많을 리가 없다. 동계 어진이라도 할 셈인가? 하고 오른쪽 남성의 의문은 커져간다. 사실상 이 정도는 흡혈귀에게 큰 상처가 아니다. 진조에게 찔린 남성은 비교적 부유하게 피를 섭취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서도 보유한 피해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회복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움직일 수 없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야. 술식 발현. 그래도 주인공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주인공 버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초조한 오른쪽 남성은 더욱 맹렬히 공격을 퍼붓고 왼쪽 남성의 몸이 부푼다. 온 구멍에서 피가 새어나온다. 오른쪽 남성이 진조와 크게 거리를 벌린다. 그 남성이 마치 풍선같이 터진다. 혈류를 조작하는 흡혈귀들의 오이. 즉발, 즉사, 단. 어떡해. 미동도 없던 진조의 몸이 무너진다. 오른쪽 남성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똑같이 당하면 어떡하지? 생각 이상의 데미지. 진조에게 남은 피해 양은 일반인이었다면 진즉이 과다출혈로 죽었을 양이다. 최초의 진조가 개발한 술식은 팬텀 가문의 가보와도 같다. 그 피 안에 새겨진 것인지 흡혈귀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해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씨야. 숫자가 높을수록 강렬하지만 그만큼 사용되는 피해의 양도 많다. 진조가 사용한 파령은 완전히 양날의 검인색. 그렇기에 남은 남성은 진조에게 달려든다. 또 쓸 리가 없다. 이번에도 쓴다면 진조도 죽을 각오라는 것이. 현기증에 자세가 무너진다. 이미 그의 손은 부러지고 손가락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있다. 야, 얘 정면 이쁘다. 그쵸? 거친 숨을 내뱉으며 남성이 진조와의 거리를 벌린다. 그의 팔은 움직일 수조차 없어 축 늘어뜨린 상태다. 어지럼증을 버티지 못하고 진조는 자신의 머리를 누르며 남성을 바라본다. 제정신이 아니었음에도 깊게 몸에 타박상과 출혈이 있음에도 그녀는 아직 버티며 선다. 그런 상태의 그녀도 기겁을 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남성은 부풀어 터진 남성의 신체 일부를 뜯어먹고 있었다. 야,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자기 동료잖아요. 지금 자기 피 모자란다고 동료를 뜯어먹어? 새끼야! 이래도 돼? 무서워요. 이리 오세요. 꼭 안아드렸습니다요. 인육, 식인 등의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며 안 그래도 없는 피가 머리에 쏠려 더 큰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선을 넘었구나. 진짜. 모조리 같은 자식들이.
와, 뭐야 이거. 눈앞에 남성이 기괴하게 변해간다. 가진 감정이 복잡하게 휘몰아친다. 아련한 듯 분노한 듯. 진조는 가까스로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남성 괴인과 대치한다. 오히려 이게 얘네들의 본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요? 프리아이트 맞습니까? 맞아요. 보디가드? 반 정도는 퇴출당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애초에 우리 가문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작은 키의 여성은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하지만 백색 피부의 남성은 어깨 하나를 축 늘어뜨리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프리아이트는 독심술을 사용하는 가문. 사석에선 피하고 공석에선 그 누구도 프리아이트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패권을 잡은 가문 중 하나. 그렇기에 가문 내에서도 다툼이 잦아 떠난 자들이 많다는 건 남성도 알고 있었다. 독심술을 가진 초능력자가 단 한 명만 존재해도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가문은 그걸 대대로 전수하고 사업 확장까지 하며 걷잡을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다. 오히려 암살자에게 노려지기 쉽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비즈니스에 있어 손실보단 득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전부 끊어내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저 여성이 흡혈귀들의 일에 개입하고 전말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어딜 가나 누군가의 약점을 쥐고 있는 가문. 무슨 자신감으로 자신들 앞에 선 건지는 알 수가 없었기에 적당히 기절만 시키고 일이 끝나면 거래를 요청할 생각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그는 당황하고 있다. 어떡해 오늘 딕션이. 초인계 초인계는 초인계끼리. 맞죠? 그게 맞지. 그녀와 부딪히면서 생긴 여파에 휘말려 쓰러진 부하들을 바라본다. 모두 큰 외상은 없었지만 기절해 있다. 그중 대부분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자국이 보인다. 시간이 없어서. 눈 앞에 그녀가 사라지자 일대에 큰 크레이터가 생긴다. 남성은 눈으로 쫓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안면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올린다. 서로 격돌하자 큰 파장이 일어난다. 주변에 달려들던 짐승, 혈기할 것 없이 말려든다.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본 그들은 접근하길 포기한다. 쇼! 보통은 이름이라도 물어보는데. 남성은 꽤 로망이 있었던지라 막무가내로 갈겨대는 주먹과 발차기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현실이지 라며 자신을 타이른 뒤 가볍게 뛰어 여성의 두부를 향해 발을 휘두른다. 당연히 막힐 걸 알고 있었던 그는 부딪힌 충격을 반동 삼아 그녀와 크게 거리를 벌린다. 술식 질형. 아이, 어허. 지금 중요한 액션씬이니까 집중하세요. 어허. 사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되지만 정확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떤 기술을 어떤 형태로 쓸 것인지 제대로 이미지화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지만 효과적이다. 안 그래도 창백한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한다. 꽤 피를 많이 소모했다는 증거다. 남성이 왼쪽 발을 이용해 원을 그리자 주위에 구체 형태의 피방울이 짜다닌다. 질에 비슷한 원리의 장치.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걱정하며 주위에 약한 베리어를 친다. 피냄새가 이곳저곳에서 진동하며 흥분감을 고조시킨다. 얘는 약간 블라디 같은 느낌인가 봐요. 자기 피를 이용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보기와는 다르게 아플 것 같은데. 아픈 수준이 아닐 텐데. 진조에게 쏟아부으려던 것을 전혀 관계도 없는 작은 여성에게 쓰게 되다니 분한 마음이 치솟는다. 아니 근데 얘한테도 이렇게 막히는데 진조한테는 당연히 막히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 진조를 쉽게 본 것 같아요. 아하. 우리 진조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싸우는데 그것도 맞지. 핏방울과 함께 여성에게 접근하자 이번엔 여성 쪽에서 도망치는 꼴이 되었다. 제주도 좋게 근처에 돌을 주워 핏방울을 맞춰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의아한 듯 고개를 까딱인다.
재수없게 근처에 서 있다가 핏방울에 닿은 짐승의 몸이 순식간에 찢긴다. 처음은 외곽, 이윽고 내부에서부터 피가 형태를 갖추며 터져나와 사방팔방으로 무자비하게 찢어진다. 저런 식이구나. 그런가 봐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 감탄하는 남성. 자신도 핏방울에 닿지 않게 조심하며 여성을 따라간다. 아마 핏방울을 짐승이나 부하에게 맞추려는 모양이다. 피를 소진한 것도 있어서 아까부터 영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 남성은 걸음을 멈추어 생각한다. 남성이 멈추자 여성도 따라 멈췄다. 친구 괴롭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남성은 자신이 생각한 것에 놀라 입꼬리를 올린다. 우거지게 솟아있는 드림프 저택을 바라보며 작게 웃는다. 그들이 목표하고 있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비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목숨을 건 사투고 본인들도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 제가 봐주고 있었는데 생각 접으시죠? 독심술이 없어도 감이 좋지 않음에 여성을 향해 비웃건 대자연 드림프 저택을 향해 뛴다. 남성의 등 뒤에 강한 타격이 강해진다. 파동에 의해 주변 땅이 꺼졌다. 잠시 무슨 일인가 둘러보니 핏방울이 터지며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남성 본인도 찔릴 것을 걱정하며 핏방울을 잠재워 두기까지 수초가 걸리지 않았다. 부러진 허리를 회복시킨 뒤 뒤를 돌아 여성과 대치한다. 어머, 어떡해. 이 정도로 반응할 줄이야. 남성은 입에서 흘린 피를 닦으며 회복한 허리를 뒤로 당겨 스트레칭한다. 상처를 입혀 자신의 혈액을 묻혔기 때문에 원거리 조작으로 술식을 발동시켜 피를 역류시키려고 했었지만 왜인지 모두 튕겨나갔다. 마치 몸속으로 들어보길 거부하듯이 경험하지 못한 반응에 남자는 당황한다. 그래도 닿으면 끝. 승리를 확신하고 나온 핏방울과 함께 여성에게 접근한다. 그게 뭔 소리니? 눈앞에서 상처에 괴로워하던 여성의 모습이 사라진다. 등, 어깨의 상상 이상의 충격.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 조절하는 게 더 힘들단 말이야. 회복이 되지 않아 남성은 당황한다. 방금 맞은 부위 중 머리카락으로 맞은 것도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트윈테일의 머리카락 말이다. 그러게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되지? 저 작은 몸에서 이 정도의 파워가 나온다니 대체 뭘까? 근력 증강 같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 근육이 있을 리가 없다. 묵직한 한 발 한 발이 마치 대포에 직격한 것 같은 느낌. 상상에 한계가 있어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남성은 탄식한다. 내부 충격에 의해 피를 토하며 흐릿해진 눈으로 여성을 바라본다. 자신의 어리석고 편견 가득했던 모습에 반성한다. 자신의 피로 생긴 웅덩이를 바라보며 남성은 나지막하게 중얼거린다. 술식 삼형. 주변의 피를 흡수하여 회복을 하는 남성. 짐승, 부하들의 피를 구별 없이 빨아들인다. 무작위로 흡혈한 남성은 어지러운 듯 휘청인다. 이미 핏방울들은 모두 사라진 뒤다. 여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성에게 접근했다. 남성도 요령을 잡은 건지 여성의 공격을 맞받아쳐내기 시작한다. 생각하기를 멈춰! 이 싸움에 집중을 하고. 여성의 동세가 둔해진다. 술식 육경. 얘네는 왜 이렇게 비겁하게 자꾸 원거리 공격해요? 진짜 비겁하다. 비겁해. 남성이 피를 가느다란 실처럼 자아내어 허공에 긋는다. 확실히 물려졌다. 하기야 저 몸으로 그만한 힘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페널티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혀를 차는 남성의 입가인 여유가 사라진 지 오래다. 여성의 피부에 상처가 늘고 있다. 아니야. 자신들처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선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무슨 능력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뭐가 더 있지 않을까 계속 살피게 된다. 그렇기에 접근을 꺼리고 있다. 야, 근데 왜 자꾸 당하고만 있지? 여성의 움직임이 둔해졌기 때문에 10발 중 한두 발은 맞추고 있다. 그녀가 접근하려 하면 다시 거리를 벌리고 있지만 중간중간 내던지는 주먹의 풍압만으로는 데미지가 들어오고 있다. 이 기가 없기를. 정말 뜬금없는 등장에 남성은 생각과 행동이 멈추고 만다. 저것이 무엇일까 관찰하는 도중 여성은 그 열쇠를 자신의 몸에 꽂아 돌린다. 아, 힘을 숨기고 계셨던 거야. 조심하세요. 그제서야 늦었다고 생각한 그는 자세를 잡으려 하지만 발포된 직후에 대포탄을 맞은 타격감. 강화된 인체라 하더라도 버티지 못하고 복부에 큰 구멍이 뚫린다. 척추로 비껴나가 부서지지 않게 그야말로 파괴적이며 섬세한 동작이다. 이래도 안 죽죠? 당신들. 치료 빨리 해요. 안 그래도 없는 피를 회복에 돌리느라 남성의 몸이 더욱 창백해진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얼굴로 여성을 바라본다.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합을 주고받으며 전투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방금은 그냥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도대체 잘 있어요. 쫓아오면 이번엔 봐주지 말라고 하시네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면서 피를 섭취해온 두려움의 대상인 흡혈귀가 처음으로 공포에 몸을 던다. 어떡해. 진짜 재밌다. 그쵸? 어떻게 될까? 여성은 초췌해진 남성을 내버려두고 진조 쪽을 향해 몸을 돌린다. 개 같은 버러지 새끼들. 개 같은 버러지 새끼들. 입에 피를 머금고 입술을 깨무는 진조. 그 상태로 날 처리해서 뭐가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조의 잔이 옮겨진다면 저런 흉측한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초능력으로 강하게 얽혀있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지할 수 있고 강한 존재가 누구인지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진조를 택하는 건 피이자 초능력, 가장 강한 존재에게 옮겨지게 된다. 그들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모두 드림프 군단이 하는 일. 특히 가문을 맡은 존재들은 일반 드림프 정령이 아닌 루시퍼와 같은 범죄한 천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초능력의 질부터가 다르다. 흡혈귀들의 수작. 누구든 진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며 진조의 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조의 품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아, 진조는 이게 가문 사람들은 진짜 찐 천사한테 힘을 받은 게 아니라 드림프라는 그 천사를 모시는 그런 천사보다 아래 계급의 수호신들한테 힘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진조는 이 팬텀 가문의 수장 진조는 찐 천사한테 힘을 받은 애가 그런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는 저들을 보면 알 터이다. 진조에게도 여유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아휴, 오야. 이미 피는 바닥났고 그녀는 주위의 피를 흡혈하지 않으며 이 상황을 버티고 있다. 애초에 너무 봐주고 있었다. 진즉에 싹을 잘라냈어야 한다며 후회한다. 괴성을 지르며 내지른 손톱에 살갗이 파여진다. 금소금과 함께 찢기는 소리. 가까스로 고통을 참아내는 진조도 신음을 흘릴 수밖에 없다. 진조에게 달려들다 주춤하는 괴인. 떨어질 뻔한 자신의 팔을 고쳐들고 진조에게 다가간 한 남성을 바라본다. 이 개새끼야! 왜 이렇게 늦어? 환자들과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병원 쪽 잔병은 모두 처리하고 왔어요. 괴인은 토트워이의 말을 듣고 손을 내지른다. 멀쩡히 대화하도록 두지는 않을 기세다. 토트워이가 오른 발을 바닥에 툭툭 치더니 주위에 있던 피가 솟는다. 그들이 괴인의 팔을 붙잡고 땅으로 떨어뜨린다. 미안해. 괜찮습니다. 동족인가요? 선 넘는데. 아,
토토이는 진조를 지키려는 듯 앞으로 나서 나 말고 쟤한테 가. 쟤가 더 위험해. 우리 일에 끼어들다 죽으면 재수 없잖아. 알겠습니다. 진주는 호수 반대편에서 전투 중인 작은 키의 여성을 바라본다. 낌새를 보면 여성의 승리로 끝날 전투. 그녀가 이쪽으로 올 걸 예상한 진주는 토토에게 그렇게 명한다. 남성이 자리를 이탈하자마자 괴인의 왼 주먹이 진조를 향해 내질러진다. 그와 동시에 술식이 발동되는 것을 감지. 치려느냐? 응? 당한 거 아니죠? 우리 수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 괴인은 말을 꺼내지 않고도 술식을 발동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인지 진조는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 괴인의 공격을 회피한다. 달빛에 비치는 실을 엮으며 우아하게 춤을 추듯이 진조는 핏방울을 피한다. 미친놈이. 우리 수장님이 이렇게 당할 리가 없어. 짜잘한 핏방울들이 괴인의 몸에 닿자 기괴하게 꺾이고 터지고 사람의 뼈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도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 자르고 이으면서 제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걸 보니 이미 인간이 아닌 거네. 고통을 모르는 듯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어. 꺾인 뼈와 터진 살이 다시 자라나고 붙으면서 더욱 괴상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피 좀 받아둘 걸 그랬어. 이루카가 만들어낸 피 맛이 그립다며 혀로 입술을 할 건 달려드는 괴인에게 역으로 돌진한다. 그 충격에 큰 크레이터가 생기고 호수에 물이 튀어 작은 호수로 만든다. 쉽지 않군. 괴인은 상처가 나도 계속 회복하지만 진조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소모전으로 간다면 그녀가 불리하다. 진조의 명에 의해 청년을 도우려 온 토토의 팬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만다. 하필 침을 삼키곤 청년과 흡혈귀 사이에 끼어들어 막아낸다. 자칫 청년의 검이 베일 뻔했다. 아, 어떡해. 이 수가 지금 수가 살짝 지금 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성을 잃었나봐요. 그치, 그럴 것 같더라. 의식을 잃은 상태인 그가 토토이를 보자마자 오히려 공격을 가한 것이다. 어이, 토토이의 뒤통수를 세게 갈기는 흡혈귀. 안 그래도 빡치는데 감히 끼어들어. 오랜만이야. 조. 토트호이, 가서 네 아가씨를 지키고 있지 그래. 나한테 정남이가 떨어지셨다는데 어쩌겠어. 헛웃음을 내는 조라고 불리는 흡혈귀. 얘는 할아버지 아닌가? 버거웠나봐. 토토이는 청년을 바라보며 말한다. 저는 긴장되었던 표정과 어깨를 풀고 말한다. 인정하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래, 화내봐야 별 수 있겠냐? 여전히 털털하고. 너도 여전하네. 청년은 더 이상 적의가 없다는 걸 확인한 것인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제가 만전 상태였다면 내가 졌을걸. 초능력 상성이 안 좋았나? 글쎄다. 와우! 이 여자들이 뭐 저렇게 세? 머리 위로 팔짱을 끼곤 호숫가를 바라본다. 타임 오버지? 네가 왔다는 건 그런 거잖아. 조. 길었어. 와우! 지금이라도. 늦었어 임마. 그저 생각이 달랐던 것뿐이야. 사상이 달라서 싸우고. 요새 젊은이들 좀특이잖아. 뭐 요샌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기보단 인터넷인가 뭔가에서 싸우더만. 그의 말에 자세를 잡는 토토이. 저도 그에 맞춰 팔짱을 풀곤 다시 자세를 잡는다. 나는 체력 한계, 너는 비교적 양호. 전투에선 흔한 차라리 이런 게 더 흥분되지.
조 상남자네. 빠꾸가 없으셔. 아, 나 같으면은 그냥 패배를 인정할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이긴 걸로 하자 할 것 같은데. 흐리멍덩한 눈 사이로 청년에게 있어 불쾌한 남성이 아른거린다. 본 적 있는 얼굴, 병원이 싫어지게 된 이유. 눈 앞에선 핏방울을 튀기며 이미 피로 물들어 더러워진 의사 가운을 날리는 그가 보인다. 그때 서 있었던 어시스턴트 의사. 연아. 어? 어? 그저 지켜보며 떠나보내야만 했던 연인. 정식 의사가 아닌 자들이 수술을 하며 정말 어이없게 떠나보내야 했던 그녀. 약간 의료사고 같은 게 있었나봐요. 청년에게 있어 가슴 아픈 기억이 잊을 수 없는 저주로 남아있다. 오늘은 지켰을까? 저주하던 상대에게 지켜지고 친구의 연인을 지키려고 하루 온 힘을 다해 싸웠다. 발치에 쌓인 해펼기들의 시체에서 의리 넘치고 감이 좋은 청년은 잠시 눈을 감는다. 그의 역할은 이걸로 끝. 호수에 물이 튀긴 건지 그저 어딘가로부터 흘러내린 피인지 청년의 오른 눈에 한 방울이 맺혀 흐른다. 여전히 황소 같군. 그게 별명이잖아. 정말 성가시네. 저 가시가 방패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원거리 공격도 의미가 없다. 둘이 격돌할 때마다 사방팔방으로 피가 튄다. 저는 바닥을 주시하고 있다. 세월이 흘렀어도 토토이가 어떤 기술을 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모르겠다는 놈치다. 문양이 보일 때마다 지웠는데 다시 보면 그려져 있고 전부 다른 문양이었길래 머리를 갸우뚱하며 그중 어떤 게 진짜였는지 생각해본다. 줘. 한눈 팔지 않는 게 좋아. 친절하셔라. 얼른 끝내야지. 저러다 쟤도 휘말리겠다. 그렇지. 옆쪽에서 진조가 싸우는 굉음이 그들이 있는 곳까지 전해져 온다. 조는 청년을 가리키며 토토에게 돌진한다. 외숙에 달려드는 성는 황소가 발돋움할 때마다 깊게 흙이 파인다. 초조한 건 조측. 문양이 완성되면 끝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다. 지금 도망쳐버릴까? 여기서 벗어나서 모른 채 살아갈까? 아마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저 정 넘치는 친구는 끝까지 숨겨주겠지. 뭐 늦었지. 이제 100년도 더 넘게 살아온 남자의 풍요. 의사를 하면서 실력도 녹슬기를 바랐는데 그렇다고 옛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하하 그것도 그래. 또 이 아저씨 마음에 들어. 또 살짝 저렇게 침착한 캐릭터가 좋아요. 토토이가 걸레짝이 된 옷을 벗어던진다. 아, 상남자 조 아저씨가 좋아요. 자연스레 그 옷에 시선이 간다. 각오를 했어도 긴장이 되는 몸에 기시감을 느끼는 조. 자신의 초능력도 힘이 다했는지 가시의 강도가 약해진 것을 느낀다. 잘 가게, 친구. 토토이의 말에 재빨리 자리에서 이탈하는 조. 정말 순식간에 거리가 벌어지지만 그의 말 따나 힘이 늦었다. 조의 왼팔이 날아간다. 이렇게까지? 그 다음은 오른팔. 왼쪽 귀. 왼발. 어머! 중심을 잃고 쓰러져 밤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그곳엔 붉은 빛의 철장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다. 자신이 탔던 문양 또한 저 하늘에 쓰이고 있었다. 간단한 트릭인데 이런 걸 발견도 못한 자신을 힐난하기보단 저 오랜 친구의 노련함이 대단하다고 마음속으로 칭찬한다. 이게 아까 이 조 아저씨가 문양이 발동되려고 할 때마다 문양을 지우니까 아예 하늘에 이렇게 문양을 띄워버렸나 봐요. 철장을 이루는 성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좁혀오더니 조의 몸을 지나친다.
어떡해. 아주 조각을 내버렸구나. 이건 뭐? 절장뿐만이 아니다. 기이하게 붉게 달아오르는 초승달. 안녕. 조각난 몸이었어도 겨우 그 말은 할 수 있었다. 말과 동시에 그나마 남아있던 호흡을 전부 뱉어버리고 만다. 쪼이고만. 무슨 이유인지 뇌와 정신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주위의 피를 이용하여 조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토토모이는 말없이 조의 모습을 바라본다. 조는 그런 그의 모습을 경눈질로 바라본 뒤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안히 가게, 친구. 수많은 후회가 그의 공허한 가슴을 채운다. 그저 사상이 달랐을 뿐. 짧게 묵념한 뒤에 앉은 채로 기절한 청년을 바라본다. 과거의 실수 덕분에 더욱 진심으로 본업에 충실해질 수 있었지만 동시에 큰 죄책감에도 시달렸었다. 이걸로 용서를 바라보거나 죄책감에 도움을 준다는 어설픈 동정심으로 움직이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토토오이는 청년을 업어들고 이제 곧 싸움이 끝나갈 진조를 멀찍이 바라본다. 저 멀리서 흑발의 트윈테일을 휘날리며 진조 곁으로 달려가는 여성도 보인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미 도착해 있었다. 누구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껴지길래 그녀가 달려오던 방향을 바라보니 흡혈귀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된다. 쓰러뜨린 걸까? 대단한 여성이다. 저건 움직이지 못하겠군. 가까스로 목숨만 부지한 상태라고 판단. 하루 종일 피곤하게 지내온 탓에 조금은 여유롭게 진조의 싸움을 바라보고 있기로 한다. 회복되지 않은 상처. 만일 우두머리 4명이 모두 그녀에게 왔다면 같이 동기어진을 하거나 2명은 죽고 자신이 죽거나 하는 결말이었을 것이다. 더 멀어지면 어쩌자는 거야. 저 괴인 진짜 징하다. 그쵸? 조용히 살려고 그저 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던 것뿐. 과거 전쟁 때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겨우 전쟁통에 살아남아 얻은 귀한 집. 그녀는 속죄해야 한다는 마음의 병원을 차린 걸 수도 있다. 위선이라 말하더라도 뼈저리게 느낀 전쟁과 싸움의 공포가 그녀에게 있어 족쇄가 되어 왔으니까. 흡혈귀들의 여왕으로서 종을 종속시키고 이 세계에 버림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그걸 무시하며 떠나간 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건지도. 더 이상 사람의 형체도 아니네. 피가 빠지고 호수바람에 찬 공기를 맞아서 그런 건지 냉정해진 진조의 마음에는 측은함과 죄책감이 채워진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항상 제멋대로 움직여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피해를 입은 걸까? 그래도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건 너희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제 끝내자. 괴인은 그 말에 주위를 둘러본다. 많은 동료가 죽었다. 뭐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짐승의 시체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곤 진조를 똑바로 바라본다. 이성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사과하고 있고 섬세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저만치에서 자신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한 여성을 본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음에도 끼어들지 않고 있다. 그 배려에 괴인도 진조도 깊이 감사한다. 괴인이 잠시 허점을 보였어도 진조는 품으로 파고들지 못했다. 서로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할말 정보 거기 여성도 괴인이 하리프라이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진조는 그녀에게 고개를 치켜들며 이쪽으로 오라고 지시한다. 무슨 바람이 분 거야? 지시 받았다. 지시? 뒤 마피아 앞 블루 가문 정황상 짜고 쳤다 이건가? 어? 둘
배신했다. 그렇겠지, 바보들아. 진짜 배웠던 거 다 까먹은 거야? 미쳤어? 거래할 땐 프리아이트의 힘을 빌리거나 블루 가문의 약점 하나는 잡아뒀어야 할 거 아니야. 정신을 어디에 팔아넘겨서 개죽음을 당하는 건데! 상관없었다. 우리도 할 생각이었으니까. 서로 배신할 생각이야. 지랄하고 있네. 다 뒤지면 무슨 소용인데. 각오. 닥쳐! 우린 진 그래! 그랬으면 알아서 잘 살아야 했을 거 아니야. 어떡해. 그래도 자기 가문 사람이라고. 아, 저요? 제 대사 다 뺏겨가지고, 슈. 그래도 자기 가문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 근데 너희들이 수장. 그딴 거에 속아 이렇게 개죽음 당할 거였으면 내가 진즉에 다 소탕했어. 지시 내용 이루카 블루 진조로부터 탈환 거래 조건 협조 하지만 배신 괴인이 다시 주위를 둘러본다. 이중으로 속인 거네. 저 씨발년이. 다 배신 이놈들 말로에 어울린다. 버러지 새끼들아. 마피아 협조 안 했다. 오기로 했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진조 왜? 속지 마라. 할 말 다 했냐? 그렇다. 그래. 진조가 하리프라이트를 곁눈질로 바라본다. 그런가. 괴인은 조용히 눈을 감곤 자세를 취한다. 프리아이트는 뒤로 물러서고 진조는 다시 괴인과 대치한다. 끝내자. 흩어진 피와 호수로 인해 생긴 수증기들이 섞여 붉은 안개를 만들어 블루 가문의 일대를 덮친다. 자연에 의한 현상이었지만 그렇게 더욱 수산하고 불온해 보인다. 보름달이 아니라 다행이야. 진조는 뿌옇게 흐려진 달을 바라보며 왼손을 올린다. 흐릿한 시야 속 진조의 행동을 본 괴인은 작게 놀란다. 그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바라본다. 속을 생각. 여러 번 했었지. 언제 저걸 하늘에 떠있는 붉은 초승달. 정확히는 본래 달을 가린 검붉은 피. 계량인가. 괴인의 팔이 힘없이 늘어진다. 그의 살아생전 처음 보는 진조의 최종 오의.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저거라면 괜찮을까 생각하곤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마지막 기술을 발동시킨다. 술식 구형. 구형이 뭐? 구형을 사용한 괴인의 몸이 크게 튄다. 자멸하는 건가 봐. 그와 동시에 진조의 최종 오의가 발동하여 주변 일대에 날카로운 소리가 여러 번 울린다. 진조가 팔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아직 근처에 남아있던 흡혈귀들의 몸이 절단된다. 하리프라이트와 싸워 쓰러진 흡혈귀도 그 재앙을 피해가진 못했다. 서로 대치하고 있던 짐승들도 휘말리고 있다.
방금까지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괴인. 진조의 근처에 갈 때마다 금속 마찰음이 연달아 울린다.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하늘에 떠있는 붉은 달로부터 이곳 블루 가문까지 얇디 얇은 실이 이어졌다. 그것이 지나쳐간 모든 것은 둘로 나누어진다. 마치 경계를 만들듯이 괴인과 진조의 거리처럼. 이 재앙 속에서도 우뚝 서있는 블루 가문의 드림프 저택은 단 하나의 흠집도 나지 않고 있다. 인류가 무슨 수를 써서도 파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나무. 그렇기에 진조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이만한 대규모 술식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 거기 너! 더 뒤로 가 있어. 확실히 위험해 보이네. 진조의 말에 크게 거리를 벌리는 하리 프라이트. 마치 하늘에 떠있던 달이 운석이 되어 떨어지는 착각. 굉음을 내며 재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붉은 달이 지상과 가까워지자 블루 가문 일대에 있던 피를 흡수하듯이 빨아들이고 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는 땅엔 제 몸을 겨누지 못하고 괴인도 한번 쓰러지고 만다. 붉은 달의 소리에 파묻혀 들리지 않는 주변 소리.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하늘을 바라본다. 죽기 전 많은 생각을 한다곤 하지만 괴인은 정말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멋있네. 오케이, 잠시만요.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추억을 회상하거나 감정에 젖어 있지도 않다. 죽기 직전 파노라마처럼 인생을 훑어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인간으로서도 흡혈귀로서도 존엄을 버린 뒤였으니까. 오히려 눈을 감는 것이 아쉽다고 느껴 뜬 채로 붉은 달을 맞이한다. 진짜 마지막까지 그 힘에 짓눌려 초승달 모양의 거대한 크레이터가 생긴다. 그 많던 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시체들과 자욱한 안개와 밤하늘을 흐리게 비추는 호수만이 남는다. 힘없이 쓰러지는 진조를 토토오이가 부축한다. 리타이어. 이제 끝. 이쪽은 아직이지만요. 그래, 고맙다. 도와줘서. 네. 감사 인사를 받은 게 의외라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하리. 잠시 정적이 그들을 감쌌지만 이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울어대는 벌레 소리만이 이 호숫가를 가득 채우고 있다. 환자들은? 얘기 들었던 대로입니다. 아, 그랬나. 모두 괜찮아요. 지금 여기에 오지 못한 인원들 모두가 환자들을 지키고 있고 장소는 좀 협소하지만 임시 거처로 마련해둔 곳에 있습니다. 그보다도 상태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게임으로 따지면 비일 남은 상태. 빨리 피 줘. 사랑한다면 지금입니다. 빨리 피 주세요. 토토이 생각 잘해라. 사랑한다면 지금이야. 그쵸? 진짜 재밌죠? 또 무리하시긴. 빨리 그 팔뚝 내줘라. 진짜 빡셌다고 이번 건. 새하얀 피부에 흐르는 식은땀이 예사롭지 않다. 미안하게 됐어, 아가씨. 그래도 괜찮을 거야. 에블라를 미리 처리해놨으니까. 이루카가 죽는 일은 없을 거야. 나도 저 새끼도 이루카가 필요하니까. 하리의 옷자락을 잡으며 얘기하는 진조. 그래도 너희가 꼭 구해줘. 우리한테, 나한테 구원이니까. 저기 진조님.
그들의 주위로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짐승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으르렁대며 경계하고 있다. 제 동물 애호가라서 짐승 상대는 쪽도 못 쓴다. 뭐 토이에게 이런 그럴 수는 귀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요? 면목 없습니다. 또 이 이상 다른 가문과 엮이는 건 아가씨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리타이어야. 너 강하잖아. 잘 빠져나오겠지. 그럼 미안해. 그래도 돌아올 곳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다 끝나면 우리 쪽으로 와. 병원으로 오면 돼. 짧게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진조와 토트오이. 청년도 같이 데려왔다. 진짜?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은 하리프라이트는 멍하니 자리에 서서 그들이 떠난 방향만을 바라본다. 진짜로? 하리의 큰 소리에 짐승들이 공격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달려든다. 그녀는 보지도 않고 짐승들을 쳐내곤 눈만 여러 번 껌뻑이고 있다. 어이가 없어서 뭐야? 뭐긴 뭐야, 간택당한 거지. 근데도 다급해하는 이유가 있다. 시간 제한이 있는 초능력을 사용한 뒤에는 페널티가 찾아온다. 슬슬 그럴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마지막에 한 번 더 사용했기 때문에 평소에 몇 배는 더 아플 예정이다. 그런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도 일단 이루카와 이비가 신경 쓰였기에 복잡한 심정을 뒤로하고 블루 가문 드림프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루카의 손을 꼭 잡으며 사이코메트리를 시전한다. 너무 많은 걸 보려하지 마. 이루카는 내가 말하기 전까진 나만 바라보면 돼. 찻잔. 블루 가문 한정이라는 제한을 두고 영혼을 추적하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카의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엄마도 얘 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얘 상처만 더 신기하다. 받는 거 아닌지. 옛날 영화 보는 느낌이네. 씨바. 조심 들어가십시오. 주변 환경을 컨트롤해가며 가장 보고 싶은 장면을 찾는다. 마치 동영상 재생바를 누르며 보고 싶은 장면을 찾는 행위와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회상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보고 이어서 하죠. 이제 딱 회상 엄마의 과거 초반 보니까 딱 여기까지 보고 우리 내일 와가지고 이어서 가봅시다. 이거. 오늘의 4개의 빛 세 번째 여기서 완 유바